여러분, 예상대로 이것 옵니다. 이것이 뭘까요? L자형 경기 침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실래요? 국회 예산처가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동시에 내놨는데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이 1.8%예요. 최악입니다. 최악.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경제연구기관부터 시작을 해서요, 세계 주요 기관까지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상저하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상저하고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상저하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상저하저, 하저가 되는 것 처음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1.8%라는 것은 저성장이거든요. 저성장. 1.8% 정도면요, 위기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0.8%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7, 0.8 이렇습니다. 예, 이게 오일 쇼크 때도 마이너스 1.6이었거든요. 오일 쇼크 때도. 예, IMF 외환위기 때는요 마이너스 5.1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8%라는 숫자는 역대급.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0.8% 다음에 1.8%일 거예요.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가장 낮춰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2%,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하반기에 2.4%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결국 하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8%. 게다가 말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체 전망치도 굉장히 낮춰 잡았습니다. 2.1%에서 말입니다. 1.5%로 확 내렸습니다. 0.6%포인트나 내려버렸어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1.5%의 어떤 우리 올해 성장률을 예측한 곳이 피치가 있죠. 피치. 국제적인 신용평가기인 피치. 정부는 1.6% 예상하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1.6% 예상하고 있습니다. 1.5%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낮고요. 한국은행이 예상한 것보다도 낮습니다. 노무라 정권은 마이너스 0.6%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높고요. 문제는 하반기 전체적으로도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진짜 어려워진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당장 무역수지가 저는 심각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월, 2월, 3월만 하더라도 우리 무역수지가 적자인데요. 그 총액이 225억 4천만 달러예요. 작년에 1년 동안 474억 6,700만 달러의 적자. 저는 지금 이대로라면 더 넘어설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500억 달러가 아니라 1,000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난다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설마 1,0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는 안 나오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이 설마가 사람 잡잖아요.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요. 세계 경제 자체가 꼬꾸라지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200억 달러 수준이 될 거다. 정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났고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됐지만 실제 이게 경제가 붐업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가 활력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게다가 유가까지 인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다가 미국의 제조업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 나빠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그것을 감안해 보면 무역 수지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다가 우리는 풀 돈도 없어요. 풀 돈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1월, 2월 동안만 하더라도요.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예, 국세가 16조 가량 덜 거쳤습니다. 16조. 정확히 말하면 15조 8천억 원이 덜 거쳤죠. 1월, 2월 두 달 동안에 말입니다. 이게 덜 거친 이유를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소득세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것을 보면 세금을 깎아줘서 이게 세금이 덜 거친 것이 아니라 경제가 나빠져서 예, 덜 거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부가가치세야 이게 거래가 일어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예, 많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거래가 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지금 바닥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소득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게 돈을 버는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소득 줄어들죠. 기업 소득 줄어들죠. 그러니 세금 내는 것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말입니다. 경기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예, 수출은 적자에 그것도 계속된 적자. 여기에다가 세금은 덜 거쳐. 그러면 경기 부양할 수 있는 돈도 부족해. 결국 L자형 경기 침체 온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4분기 10월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는 본격화됐고요. 이게 침체의 깊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L자형이다. L자형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실화. 예, 이게 실화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예, 점점 실물 경제의 위험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상저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이 결국은 현재 이 상황까지 왔는 것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강 충격을 막으려고 그러면 진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 하강 충격을 막아내는 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격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시간을 뭐 총각을 다툰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개혁이라는 것은요. 때를 놓치면 절대 개혁을 하지 못합니다. 예, 때를 놓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예, 그런 예,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윤석열 정부도 좀 급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추진력 있게 확 밀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조금 더 답답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 이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실망이 커지면 안 되잖아요. 제발 불도저처럼 쭉쭉 밀고 가면서 예,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사우디나 모두가 각자 도생하겠다고 하는 판에 우리도 각자 도생의 길을 확실하게 다져가는 것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